우리가 어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한다는 걸 누군가 알게 되었을 때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언제 팔 거야? 목표 주가가 얼마야? 그때 50%는 매도할 거지? 참 희한하죠? 왜 사람들은 노트북, 화장품,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사용할수록 감가상각이 되며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들을 살 땐 언제 중고로 팔지 생각도 안 하고 그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으면 점점 가치가 오르는 자산은 사자마자 팔 생각뿐이고 언제 팔 건지 그 시점은 왜 물어볼까요? 만약 경제관념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가상각이 되는 소비재는 사자마자 사용하다가 가장 높은 가격에 팔 시점을 미리 정해놓고 갖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오르는 자산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보유하고 그 자산에서 월 현금 흐름을 만들지 고민하거나 좋은 담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때 대출을 받아 활용할까를 생각하며 최대한 그 자산의 매도 없이 자산 규모를 키울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사자마자 팔 생각을 할까요? 야, 누군 팔고 싶어서 파냐? 돈이 없으니까 파는 거지. 장기 투자?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결국 넌 끝까지 안 팔 거냐고. 결국 너도 언젠가 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에게 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현재 집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집을 살 때 매도할 시점부터 미리 생각하고 사셨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미래 가치가 좋을 만한 거를 골라야겠다라는 마인드로 부동산의 입지나 상품 자체에 집중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매도 시점을 잡고 샀다기보단 한 10년 정도 살 생각으로 좋은 집을 사는 데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식이나 코인은 사자마자 팔 생각부터 하면서 접근합니까? 금융자산은 부동자산과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죠? 변동성이 크다고요? 변동성이 크면 그 변동성의 각 구간을 다 피해서 유리하게 매매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직도 그런 방식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월가의 현인들과 투자의 고수들이 주가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고 2번 이상 맞출 수 없다는 걸 강조해도 본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금융자산이냐 부동자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산의 속성 이전에 어떤 마인드로 투자에 임하고 어떤 자세로 자산을 바라보았는가.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자산이든 매매 타이밍을 보고 끊임없이 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의 시간 선호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당연하죠? 이번 달에도 팔아야 되고 다음 달에도 팔아야 되고 다다음 달에도 팔아야 되면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면 끊임없이 한 방에 팔까? 기다릴까? 아니면 1년치 아예 팔아놓을까? 온통 매도 시점에 대한 유불리에 온 신경이 다 쏠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시황의 변화에 엄청나게 민감하고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핵심은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직장이나 사업체 또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모아온 자산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계속 적립식 매수를 할 수 있는 구조여야만 먼 미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왜 사람들은 좋은 자산을 사자마자 팔 생각이나 매도 시점을 물어볼까요? 답이 나왔죠? 그들은 또는 현재 당신은 그 자산을 팔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거나 조만간 그 자산을 팔아서 목돈을 확보해야 하거나 오랫동안 묵혀놓을 생각 자체가 아닌 상태에서 일단 굴려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한 거. 이 몇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가 됐든 사자마자 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는 끊임없이 매도 타이밍을 볼 수밖에 없다면 종목을 찾고 투자의 기회를 찾기 이전에 자신이 은퇴한 이후에 또는 퇴사한 이후에 노동소득을 멈춘 이후에도 자신의 시간 선호를 낮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부동산 월세, 월 분기 배당주, 컨텐츠 수입 등의 파이프라인 구축 작업을 미리미리 계획을 갖고 진행하시면서 최대한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불려나갈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물론이고 투자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안정적인 구조를 통해 본인의 본진을 지키고 전략을 통해 멀티를 늘려가며 세력을 넓히는 것이지 한방러쉬, 초패스트 전략 이딴 걸로는 절대 자신의 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좋은 자산을 언제 팔지 목표 주가를 얼마로 잡을지가 아니라 지금 모아가는 자산들을 이용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해 자산을 지속적으로 불려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매도 시점? 목표 주가? 그딴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 성공한 사람한테 올라타라에서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을 언급했었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는데 첫째, 상속을 받거나 둘째, 복권에 당첨되거나 셋째,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인데 이 중 원래 부자였거나 잠깐 동안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빼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사업가가 되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많은 리스크와 책임이 따르는 결정이니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방식을 강조했었습니다.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약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직접 사업을 해야 하겠지만 사업을 할 수 없게 이미 직장인과 자영업자 캐릭터를 선택한 사람이더라도 투자를 통해 남의 성공에 올라타 자신의 사업 소득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시도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투자는 늘 어렵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다라는 투자의 기본적 속성을 알고 있는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리스크가 없을까를 고민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저녁에 맘 편히 잠은 자겠지만 아무것도 걸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사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지금 세상의 변화에 아무것도 리스크를 걸고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가 무섭다며 원화로 표시된 현금만 들고 있다면 투자의 세계의 언어로는 원화 강세에 몰빵 투자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카지노의 원화 강세 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배팅한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1885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자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라며 자신의 에너지와 생각,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틀렸다면서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키라고 말했죠. 카네기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바구니 하나를 잘 들고 다니는 건 쉬우니까요. 달걀이 제일 많이 깨지는 사람은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생과 투자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머지는 내려놓고 자신이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꼭 해내야만 하는 단 한 가지를 미친듯이 파고드는 몰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투자 역시 비상관 핵심 자산들 몇 가지만 구성해 그 자산의 흐름을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며 집중하는 것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자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위대한 비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퀀텀 점프라는 말을 아십니까? 퀀텀 점프는 물리학 용어로 양자 세계에서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튀어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해 모든 일은 꾸준히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계단을 튀어오르듯이 한 방에 다음 단계로 튀어 올라가는데 그걸 우린 일상적으로 퀀텀 점프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공부, 운동, 투자, 사업, 그 외의 모든 것들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퀀텀 점프가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한 만큼이 정확히 우리 눈에 보이고 조금씩 성장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도전 과정에서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행위들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지 않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도 다 했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고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다 보니 어느 순간 지쳐서 더 이상 안 하다가 어쩌다 다시 한번 해보면 역시나 아무 변화가 없으니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어차피 하나하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굳이 아까운 시간을 왜 그곳에 쏟냐는 논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팩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가? 그래, 나랑 안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해보자 하면서 버티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두들겨도 변화가 없으니 그래,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속은 거 같아. 이거 아닌 거 같아. 라는 생각으로 점점 무기력을 넘어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퀀텀 점프를 앞둔 시점에 우린 그동안 축적된 모든 경험치를 내려놓고 레벨업 직전에 우리의 도전을 멈춥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뜨겁게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연소하며 0도에서 90도까지 올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99도까지 올린 사람한테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너한테 맞는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야. 그만해. 라며 자신의 인생과 도전을 데우는 행위를 멈추게 했다면, 또는 자기 스스로 지쳐서 99도에서 도전을 꺼버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끓는 물의 상태는 끓기 전과는 완벽히 다릅니다. 물은 서서히 끓기 시작해서 끓는 형태가 점점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끓지 않은 상태에서 끓은 상태로 완전히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99도에서 멈추는 행위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1도의 노력 때문에 성패가 갈리는 거죠.
만약 우리의 인생에 끓는 점을 향한 도전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면 저는 이 멘트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안 바뀐대. 안 쪽팔려?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보란 듯이 한번 바뀌고 싶지 않아? 그걸 한번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가 도저히 안 변해라는 걸, 그런 기본 인식을 깨달란 말이야. 자꾸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투성이다 이거는.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